50세 이후 인간관계라는 것은 젊을 때 내가 겪었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 젊을 때는 부딪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도 다시 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50세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갈라놓고 잘못된 관계가 삶의 마지막 황금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다.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성취보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해외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날은 홍콩의 한 오래된 호텔 회의실이었다. 눅눅한 에어컨 냄새와 종이 서류가 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오랜 시간 협상을 준비하며 앉아 있었다. 함께한 통역 직원은 긴장해서 손에 땀을 잔뜩 쥐고 있었고 나는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을 묵묵히 기다렸다. 드디어 문이 열리자 키가 큰 서양인이 들어왔는데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나에게 한 첫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미스터 청, 이번 프로젝트 당신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온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투자금이 아니라 기술도 아니라 심지어 실적도 아니었다. 오직 사람을 물었다. 나는 그때 알아차렸다. 5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성과 이전에 신뢰를 묻는 관계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쌓아온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였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나는 실패한 기계는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고르면 사업도 시간도 인생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간 그는 내 얼굴을 잠시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협상은 금방 풀려가기 시작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상대에게도 전해졌다는 뜻이었다. 그날 나는 더 깊은 진실을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다. 많은 사람 둘 필요 없다. 진짜 사람 한 명이면 된다.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시라. 나이가 들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든다. 그러나 그 줄어든 숫자만큼 사람의 무게는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다시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나를 속인 사람을 잊고 새로운 길을 가면 됐다. 그러나 50세 이후에는 그 상처가 깊게 남고 그 실수가 삶의 속도를 늦추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기회비용을 만든다. 나는 이 나이에 말할 수 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돈을 잃고 시간을 잃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잃는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사업과 인생을 오가며 얻은 진실이다. 그리고 이 진실은 여러분도 피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 그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당신의 힘을 갉아먹는가? 50세 이후의 관계는 가치가 아니라 방향을 함께 해야 한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이 지켜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이다. 그리고 다음 2부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왜 가장 위험한 관계 실수인지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50세 이후 인간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기술자, 노동자, 해외 고객, 투자자, 정치인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했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인정에 목매는 사람 호도 빨리 무너졌다. 왜냐하면 인정이라는 것은 상대가 쥐고 있는 밧줄이기 때문이다. 그 밧줄을 상대에게 맡기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고 결정은 흔들리고 결국 인생이 흔들린다. 나는 어느 날 일본 오사카의 한 산업 전시회에서 그 사실을 다시 뼈저리게 느꼈다. 그곳은 소음, 기계 냄새, 뜨거운 금속 열기가 뒤섞여 있었고 수십 개의 기업이 자신들의 새로운 기술을 뽐내고 있었다. 나는 그날 오래 알고 지냈던 협력업체 대표와 만났는데 그는 내게 말로는 존중을 표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선택을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다. 회장님, 이번엔 다른 업체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본질은 이랬다. 당신이 뭘 해도 나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
그의 시선을 본 순간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지? 왜 내가 이 사람의 기분을 맞춰야 하지?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그에게 단호히 말했다. 나는 결과로 승부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시장이 나를 평가할 겁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속이 시원하게 뚫렸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다. 50세 이후 인정 욕구는 독이 된다. 왜냐하면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칙이 흔들리면 사람은 무너진다. 나는 인정 욕구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봤다. 어떤 기술자는 상사의 칭찬을 받고 싶어 위험한 공법을 억지로 시도하다가 사고를 냈고, 어떤 관리자는 투자자 눈치를 보다가 회사 방향 전체를 잘못 잡았다.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얕잡아 보인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말투를 낮추고 불리한 조건까지 받아들이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마다 결과는 늘 같았다. 상대는 나를 이용했고 나는 나를 잃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나 자신에게 말했다. 잘 보이려 하지 마라. 당신 자신에게 떳떳해져라. 그 말을 한 이후로 나는 인정이 아니라 신념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가? 중요하지 않았다. 상대가 나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했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5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관계가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관계다. 좋아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나는 오사카 전시회 그날 이후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버렸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고 내 말은 더 무게를 가졌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50세 이후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살아왔고 이미 수많은 선택과 경험을 통해 당신만의 무게를 만들었다. 그 무게를 얕보지 마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하라. 나는 잘 보이려고 살지 않는다. 나는 나답게 산다. 이것이 두 번째 진실이다. 다음 3부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 세 번째 실수, 바로 자꾸 과거 인연을 붙잡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50세 이후 인간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과거의 인연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평생을 살며 배운 가장 뼈아픈 진실 중 하나는 이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잃어야 할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유는 하나다. 익숙함 때문이다. 익숙한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젊을 때 함께 고생한 사람, 이런 사람을 떠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익숙한 사람이 당신 인생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나는 이 진실을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깨달았다. 그때는 70년대 후반이었고 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다. 사막의 공기는 뜨거웠고 장비는 모래바람에 덮여 있었으며 새벽부터 밤까지 들려오는 굉음 속에서 현장은 늘 긴박했다. 그곳에서 나는 한국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한 엔지니어를 다시 만났다. 그는 젊을 때부터 내 옆에서 일해온 사람이었고 내가 어려운 시절을 함께 넘겼던 동료였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 자네가 책임져야지 우리 오래 봐온 사이 아닌가. 하지만 바로 그 오래 봐온 사이가 문제였다.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변명만 늘어놓았다. 나는 사막 한가운데서 깨달았다. 과거의 인연이 미래의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사막의 바람이 텐트천을 때리며 울리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커피 향은 쓴데 공기는 뜨겁고 둘 사이의 침묵은 무겁기만 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자네 왜 이렇게 되었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쇠한다. 실력이 줄고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이 흐려진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자네는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 내게도 얼마나 아픈 말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 역시 인정해야 했다. 사막에선 감정이 아니라 실력이 프로젝트를 움직인다.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관계의 기준을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바꾸어야 한다. 과거에 고마웠던 사람이라도 지금 당신을 지탱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손을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50세 이후에는 뒤로 갈 시간이 없다. 잘못된 인연을 계속 붙잡으면 결국 당신의 남은 시간을 갉아먹는다. 나는 사막에서 돌아온 뒤 스스로에게 단단히 말했다. 과거의 관계는 추억으로 남기고 현재의 관계는 현실로 판단해라. 그 이후로 나는 오래된 사람을 모두 떠났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과거의 인연을 현재의 기준으로 다시 평가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스스로 솔직해지는 것이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라.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현재의 당신을 지탱하는가? 아니면 예전의 추억 때문에 그냥 붙들고 있는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추억이다. 추억은 따뜻하지만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라. 50세 이후의 인생은 앞으로 갈 시간보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더 많아 보이지만 그럴수록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 미래로 갈 힘을 남겨야 한다. 이것이 내가 사막에서 얻은 세 번째 진실이다. 그리고 다음 4부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치명적인 네 번째 실수, 바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50세 이후 인간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실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계속 곁에 두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현장을 돌았고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하게 확신한 것이 있다. 말이 험한 사람, 감정대로 내뱉는 사람, 책임 없이 떠드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주변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당신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통째로 쓸려 나간다. 나는 이 진실을 유럽 출장에서 아주 똑똑히 깨달았다. 그 당시 나는 영국 북부의 한 조선소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영국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항구를 지나 회색 건물 사이를 휘돌고 있었고 공장에서는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와 엔진 테스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곳엔 나와 함께 온 한국 기술팀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늘 문제였다. 그는 실력은 있었지만 말이 너무 거칠었다. 해외 엔지니어들에게도 협력업체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우리 팀 안에서도 작은 일 하나만 생기면 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여러 번 조용히 말했다. 말을 좀 조심하게. 지금은 우리가 평가받는 자리야.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결국 똑같았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선박 설계 미팅에서 영국 측 엔지니어 한 명이 우리에게 기술적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런데 문제의 팀원이 갑자기 탁자를 치며 말했다. 그 정도도 이해 못합니까? 우리가 몇 년을 개발한 기술인데.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영국 엔지니어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고 방안은 싸늘한 적막에 휩싸였다. 나는 그때 알아차렸다. 아, 이 한마디가 수백억짜리 신뢰를 깨는구나. 나는 즉시 그 팀원을 회의실 밖으로 불러냈다. 그 바람이 매서운 항구 계단에서 나는 그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가 방금 한 말은 기술을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얼굴을 깎아내린 말이야. 말은 칼보다 빠르게 사람을 다치게 한다네. 그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회장님, 저는 사실만 말한 겁니다. 나는 즉시 대받아쳤다. 사실도 말투에 따라 독이 된다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다. 말이 험한 사람은 결국 주변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50세 이후에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 관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 회복에도 설득에도 다시 시작에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을 빨리 멀리했다.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험해지기 시작한 사람이고
마음이 험해진 사람은 결국 타인을 잃고 자기 자신도 잃는다. 여러분,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다. 말이 거칠면 그 사람의 마음도 거칠다. 말이 날카로우면 그 사람의 삶도 언젠가 부서진다. 우리가 50세 이후 챙겨야 할 것은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도 가볍지 않다. 행동이 가볍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영국 협상은 그날 이후 한동안 꼬였지만 다행히 나는 밤새 직접 사과하고 다시 계산을 맞추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나는 또 하나의 확실한 기준을 갖게 되었다. 말이 위험한 사람은 언젠가 관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5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말버릇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 말은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니다. 말은 관계의 폭탄이 되기도 하고 관계의 기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 5부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치명적인 5번째 실수, 바로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왜 반드시 끊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다. 50세 이후 인간관계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5번째 함정은 바로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다. 여러분,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능력 있는 사람도 보았고 성실한 사람도 보았고 배짱 좋은 사람도 보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다. 그들은 마음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예전보다 더 쉽게 의지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된다. 감정적으로 기대는 순간 판단은 흐려지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결국 자기 인생의 중심을 남에게 넘겨버리게 된다. 나는 이 진실을 어느 날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아주 똑똑히 확인했다. 그날은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 보고가 있는 날이었다. 회의실은 서류와 도면이 쌓여 있었고 기계 설계도 냄새, 금속 잉크 냄새가 뒤섞여 특유의 공업 현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보고를 준비하던 한 중간 관리자에게서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그는 실력도 좋고 경험도 많았지만 그날따라 지나치게 긴장했고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보고 몇 분 전 그는 나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오늘 제가 말할 때 김 부장이 도와줄 겁니다. 제가 요즘 좀 자신이 없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했구나. 실제로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 김 부장을 바라보며 눈치를 살폈다. 내가 물어도 김 부장의 표정을 확인하고 질문을 받아도 김 부장의 고개 끄덕임을 기다렸다. 그 순간 나는 강하게 느꼈다.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절대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나는 그를 따로 불렀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자네, 언제부터 남의 허락 없이는 말을 못하게 된 건가? 그는 작게 말했다. 요즘 자신이 없습니다. 실수할까 두렵고 회사에서 인정 못 받을까 걱정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서 답을 찾았다. 감정적 의존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매달린다. 그러나 여러분, 50세 이후는 매달릴 나이가 아니다. 지탱해야 할 나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가 자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무도 자네를 믿지 않는다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말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오래 남았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기대는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둘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다. 상대에게 의지하면 상대가 흔들릴 때 당신도 흔들리고 상대가 무너지면 당신도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이런 관계를 경계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마음을 나누는 것과 마음을 기대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서로의 힘을 키워준다. 그러나 마음을 기대는 관계는 서로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의존을 사랑이나 우정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진짜 사랑과 진짜 우정은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가?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한가? 아니면 함께해도 혼자 설 수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의지의 교환이 아니다. 책임의 교환이다. 감정적 의존은 관계를 하나도 성장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에게 당신의 마음을 넘기는 위험한 결정이다. 여러분 기억하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평생 갈 인연도 따라온다. 이것이 사무실 회의실에서 내가 얻은 5번째 진실이다. 그리고 다음 6부에서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6번째 치명적인 착각, 바로 무조건 이해해주는 관계를 왜 경계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다. 50세 이후 인간관계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6번째 착각은 바로 나를 무조건 이해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 그래서 나의 말을 끄덕여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뭘 하든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며 이런 사람들 속에 숨은 진짜 위험을 보았다. 무조건 이해해주는 사람은 나를 편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실을 어느 겨울날 홍콩 출장에서 똑똑히 경험했다. 그때는 중요한 금융 미팅이 있는 날이었고 회의실 창문 너머로는 겨울 안개가 항구를 뿌옇게 덮고 있었다. 나는 보고 자료를 들여다보며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 옆에 있던 한 젊은 직원이 계속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무조건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완벽합니다. 그의 태도는 겉보기에는 긍정적이었지만 난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다. 왜 저 친구는 이렇게까지 모든 걸 좋게만 말하는 걸까? 실제로 미팅이 시작되자 내 예감은 적중했다. 홍콩 금융사 임원이 던진 핵심 질문에 대해 그 직원은 준비도 안 된 채 다 문제없습니다라고 대답해버렸다. 순간 상대 임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말은 우리 신뢰를 깎아내리는 말이었다. 문제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분석도 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고 말하는 태도는 무조건적 이해가 아니라 무책임한 낙관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그 젊은 직원과 단둘이 남았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항구의 기적소리가 멀게 울렸다. 나는 그에게 단호히 말했다. 자네, 언제부터 모든 걸 좋게만 말하게 되었나? 진짜 문제는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회장님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선의로 들릴 수 있었지만 나는 선의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선의가 판단을 흐리면 그것은 선의가 아니라 장애물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위험한 관계는 비판이 없는 관계다. 내 말을 항상 이해해주고 내 행동을 항상 옳다고 말하고 어떤 결정이든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내 인생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다. 비판 없는 관계는 성장을 멈추게 만든다. 충고 없는 관계는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나는 평생을 살며 내게 가감없이 문제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로는 듣기 불편했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수많은 위기를 피했고 수많은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여러분도 돌아보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 진짜로 당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마냥 좋게만 말하는가? 5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무조건 이해해주는 관계는 따뜻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안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다. 사람은 편해지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판단이 무뎌지고 판단이 무뎌지면 삶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무조건 이해해주는 사람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바로 세워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다. 이것이 홍콩 회의실에서 내가 얻은 6번째 진실이다. 그리고 다음 7부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바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50세 이후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피해야 하는 7번째 실수는 바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정교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 젊을 때는 괜찮았다.
열정으로 버티고 체력으로 견디고 실수도 다시 만회하면 됐다. 그러나 50세 이후에는 하루의 에너지, 한 번의 판단, 한 번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단순히 피곤한 관계가 아니라 위험한 관계다. 나는 이 진실을 독일 함부르크의 항구에서 아주 강하게 깨달았다. 그날은 선박 시운전 테스트가 있던 날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항구를 세차게 스치고 금속 냄새가 공기 속에 묵직하게 깔려 있었고 엔진이 켜질 때 나는 낮은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지는 그런 날이었다. 나는 현장 관리자들과 함께 테스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중 한 관리자가 내내 불만과 걱정을 쏟아내고 있었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너무 위험합니다. 이 장비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한 적보다 문제를 떠올린 적이 더 많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은 평생 어떤 곳에 있어도 주변의 기운을 무겁게 만든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고 해야 할 일을 망설이게 만들고 잘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만든다. 나는 한참 그의 말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다. 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항구 끝자락에서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자네, 언제부터 일을 하기 전에 겁부터 내기 시작했나? 현장은 사람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곳일세. 그는 대답 대신 또 다른 걱정을 늘어놓았다. 회장님,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만약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다. 에너지를 뺏는 사람은 절대 당신의 인생에서 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늘 문제를 말하지만 해결책은 말하지 않는다. 늘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용기는 나누지 않는다. 늘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당신에게도 옮긴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에너지가 중요하다. 돈보다 중요하고 명예보다 중요하고 능력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판단이 서고 판단이 서야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삶이 앞으로 나아가야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함부르크 항구에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말했다.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과는 같은 배를 타지 말아라. 인생도 항해와 같다고 나는 항상 생각해왔다. 같은 배를 타면 같은 파도를 맞게 되고 같은 폭풍을 만나게 되며 같은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 그런데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과 함께라면 배는 멀리 가지 못한다.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흔들리고 폭풍이 조금만 와도 침몰한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 에너지가 채워지는가? 아니면 빠져나가는가? 대화 후에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더 나아가고 싶어지는가? 아니면 멈추고 싶어지는가? 50세 이후에는 이런 질문에 솔직해야 한다. 솔직해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다시 앞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며 중요한 기준을 세웠다.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약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 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조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세운 원칙이었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에너지는 삶의 연료다. 연료를 훔쳐가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이 함부르크 항구에서 내가 확인한 7번째 진실이다. 그리고 마지막 8부에서는 50세 이후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기준,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50세 이후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기준은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젊을 때는 어울리는 사람이 많아도 괜찮다. 실패도 다시 하면 되고 길이 틀리면 다시 돌아올 힘도 있다. 그러나 50세 이후에는 다르다. 남은 시간이 짧다는 뜻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 더 귀하다는 뜻이다. 이 시기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품질을 결정한다. 나는 이 사실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회의실에서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날 나는 해외 투자자 한 명과 미팅을 하고 있었다. 그는 크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종이에 숫자를 적는 손은 침착했고 질문은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상대를 깎아내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물었다. 정 회장,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내가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생각이 명확해지고 목표가 뚜렷해지고 무엇보다 가능성이 열린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에게 거울이다.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작아지고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커진다. 어떤 사람은 내 한계를 상기시키고 어떤 사람은 내 가능성을 깨워준다. 나이가 들면 더 분명해진다. 내 인생을 성장으로 이끄는 사람과 내 인생을 정체로 끌어내리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했다.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었는가? 그들은 나를 키웠는가? 아니면 묶어두었는가? 그 질문은 지금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던지고 싶다. 50세 이후에는 배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진다. 그러나 그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다.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도전을 비웃고 당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결국 그 사람들의 기준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생각을 들어주고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필요할 때는 쓴소리도 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 나는 말하고 싶다.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 관계는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냉정한 이기심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제대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성장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신 방향이 같은 사람을 찾으라. 그 사람은 평생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 단 몇 년만 함께해도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목수, 기사, 엔지니어, 은행원, 건설 현장 책임자, 해외 고객, 작은 가게 주인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를 성장시킨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핑계를 만들지 않는다.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길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덩달아 성장한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라. 성장하는 사람 곁에 서 있으라. 그래야 당신도 성장한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대한 기회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갈 때 더 멀리 간다.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간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아, 결국 내 인생을 키운 건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50세 이후 인간관계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진실이다. 성장은 사람을 통해 온다.